네, 7시 14분입니다. 이 시간 오정근 교수가 경제 얘기 해주셨는데 금요일 경제를 맡아주신 정유신 교수를 오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이는데 역시 경제도 완전히 잠기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1년 만에 2배 이상 호황이라는 그 뉴스가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지금 소비가 위축된 것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좀 안 좋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시장은 지금 사실 굉장히 호황이죠. 네. 1년, 되는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이 됐으니까 굉장히 호황인데, 우리 펀더멘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실물경제 쪽은. 네.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목표 성장률 지금 사실 작년도엔 7.5%에서 지금 올해 7%로 낮췄고, 1사분기도 사실 간신히 맞췄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네. 그 이유가 투자가 좀 약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수출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중국이 지난 30년 이상 개혁 개방한 때로부터 보게 되면 78년부터 작년까지, 2014년까지 성장률이 거의 10% 됩니다. 그러니까 네. 9.8%니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수출도 거의 22% 통관 기준으로 굉장히 네. 높았었죠. 네. 그 성장에서 기여한 그런 기여도가.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성장률도 지금 꽤 낮아졌지만 수출이 보게 되면 한 2011년도에는 한 20%까지 전년 대비로 늘었지만은 네. 2012, 2014년 되면 이제 7%로 떨어지고 작년엔 6.1%. 올해 이제 문제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게 되면 작년 동월 대비로 네. 0.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좀 부진한 거고, 특히 이제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은 작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수출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되는 배경, 둔화되는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기 회복이 사실은 부진한 거예요.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미국도 좀 이제 작년부터 좋아진다 했지만 그게 지금 계속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 했다가 또 못한다 했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도 그 이유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세계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시장 의견이고요. 네. 첫째는 이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임금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특히 이제 블루 칼라 임금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로자들 임금이. 옛날에 이제 중국이 노동력이 아주 풍부하고 무한대로 많다. 양질의 노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옛말이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실 고속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농촌 인력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농촌에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도시 가서 일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농민공도 이제 인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중국이 굉장히 사실은 사회주의국가지만 소득 격차가 심합니다. 네. 진위계수가 0.6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넘버원이거든요. 그 정도 소득 격차가 심한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 불안 요인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지금 농민공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작년도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세 개 도시의 최저임금이 2010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네네.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80% 올랐어요. 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최저임금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가격 경쟁 요인이 굉장히 약화된 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동안에는 국내산 원유나 천연가스, 천연가스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중국에 생산되는 원유나 천연가스 갖다 이렇게 중국 기업에 줄 때는 네. 해외 가격보다 좀 싸게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중국 기업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런 요인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의 균형 성장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싸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요인들이 더 이상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위안화가 이제 많이 많지만 계속 사실은 이제 미국 대비 중국이 이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계속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절상이 돼서, 네. 실효 환율 기준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20년 대비로 보게 되면 한 70% 이상 네. 절상이 됐다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수출이
구조적으로 네.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중국 그러면은 저임금 때문에 거기 가서 공장 짓고 뭐 물건 만들어 팔면 좋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임가공 수출이 중국 내 외국 수출, 중국 총 수출의 절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그런 얘기인데 공장을 뭐 딴 데로 옮기거나 뭐 좀 싼 데로 옮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죠. 저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한국 분들 나가서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게 물건 하고 그랬는데 야반 도주도 막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슈, 기업 이슈만은 아니고요.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이 정도 되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그동안의 수출 그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가공 수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품 사들여다가 거기서 이제 조립하고 해가지고 최종 저기를 해서 중국의 이름으로 해갖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외국 기업이 중국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외국 기업 생산이 많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나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부품을 갖다가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고 갖고 외국 기업도 부담이 지금 상당히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IT 정보기술 제품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 외국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지금 25% 줄었어요. 수출이. 그리고 이제 광둥성, 상하이 이런 쪽도 사실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외국 기업이 한 30%, 뭐 2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3.7%, 뭐 12% 이렇게 줄었고 그래서 외국 기업도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기업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그 생산 요소 비용, 임금이라든지 뭐 아까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의 매닛이 없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옮기는 거 공장을.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그거 갖다 중국 기업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쉽진 않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기가 당분간은 이런 게 좀 조정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우리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게 뭐 한 25, 6%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만들어서 하는 그 기업들 참 오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걱정이에요. 걱정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메리스 여파 같은 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강대 감사합니다.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였습니다.